청약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잠깐만요. 근데 청약 옹호론자 아니셨어요? 다시 태어나면 그분이랑 결혼하십니까? 네. 그분 사랑합니까? 네. 이거 꼭 좀 내보내주세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부동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보는 시간, 토론에 최적화된 개그맨 예정입니다. 내가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논리적이냐, 멋있다, 다시 봤다, 난리야 난리. 내가 좀 웃음을 파는 사람이라서 좀 멋있는 모습을 안 보여줬거든. 박 PD, 오늘 내가 그 준비를 많이 했어. 오늘 게스트분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 괜찮겠어? 어차피 뭐 떠들어봤자 다 편집이야, 편집. 아유, 말도 못하게 여기는. 아니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자, 오늘의 토론 상대입니다. 구독자 31만의 임성배 TV를 운영하시는 우리 임성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이때까지 나오신 분들은 또 회사를 운영하시고 대표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썼는데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성배 씨? 저도 뭐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하고 그리고 책도 하나 썼습니다. 책도 하나 썼어요? 네. 책을 썼으면은 호칭을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라고 뭐 부르라고 하니까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책을 제목이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이라고 맞죠? 어떻게 뭐 책은 어떻게 좀 괜찮았습니까 이거? 베스트셀러 되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도 받고 돈도 조금 됐습니다. 그럼 나도 좀 책 좀 뭐 개그의 정석이라고 좀 쓰면은 괜찮으려나?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좋긴요. 좋긴 뭐가 좋습니까? 저도 안 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청약 포기한다 대 존버한다 라는 주제를 놓고 오늘 열띤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저는 이제 기다리면서 전략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청약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집을 사야죠. 잠깐만요. 근데 제가 이 코너 2화를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재영님께서 청약 옹호론자 아니셨어요? 원래는 그쪽이었는데 부익남이 또 워낙 말을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사실상 이게 한 달에 꾸준하게 10만 원씩 그 청약통장 넣기가 쉽지 않아요. 수입이 내가 좀 일정치 않단 말이야. 아니 말 나온 김에 좀 이렇게 올려주면 안 돼? 출연료? 안 된대. 청약도 좀 꾸준하게 넣어야 쓸모가 있는데 하여튼 제작진 놈들 진짜. 어쨌거나 일단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분들 중에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최소 자금으로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아파트 청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금 10%만 있다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억 원의 주택 가격이 산정돼 있다면 네네. 계약금 10%인 5천만 원만 있으면 일단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4억 5천은 빚이란 소리 아니야. 빚 없이 현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구축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 2,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하지만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모르는 사람 뭐 있어? 서울대 좋다고. 근데 들어가기가 힘들잖아. 생애 최초 신혼 특공 소득 기준 이게 또 조건이 까다로워. 자, 먼저 그럼 생애 최초 투표공고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 이거 부동산 샀던 사람들은 돈 다 벌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강남 3구 매매가가 평균가가 15억이야. 근데 10년 전에는 9억이었어요. 청약 안 하고 집 샀는데 가만히 앉아서 시세 차이 6억 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 9억 가지고 계셨어요? 돈이 만약에 내가 많다면 원하는 거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내 집 마련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신혼 특공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청약이 당첨되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이 특별 공급 때문에 좀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청약이 로또야. 나 같은 사람은 결혼도 안 해가지고 서러워 죽겠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결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말이 나와서 얘기 제가 뭐 좀 말만 하면 여자 다 꼬십니다. 안 믿으시네? 아니 믿습니다. 여성분 저 계시죠? 저 꼬시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기요, 오늘 끝나고 나서 소고기 먹을래요? 네 돈으로?
속이 안 좋아하네. 그래, 얘기하세요. 사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이러한 제도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저 역시도 이제 특별 공급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했었습니다. 10년 전에 결혼을 했을 때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뭐를요? 행복해요? 아휴 죽습니다. 아이, 카메라 있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진심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분이랑 결혼하십니까? 네. 그분 사랑합니까? 여기 왔나? 이거 꼭 좀 내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청약이 안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경쟁률이 세. 한 아파트 평가 전문 업체에서 올해 주택 청약 경쟁률 조사 결과를 해보니까 지난해보다 3배가 높아요. 아, 실제로 서울은 115.2대 1, 부산은 58.2대 1, 경기는 38.1대 1, 인천은 38.1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 근데 입지가 좋거나 뭐 인기가 많은 데는 몇백 대 1이야. 이런데도 청약이 존버하면 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쟁률은 최고 경쟁률 일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표님 말도 맞는데 근데 또 이게 하나 따져볼 게 있어요. 이게 소득 기준 조건이 까다로워. 제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아파트에서 당첨되려면 점수가 60점 이상은 돼야 돼. 여기에 오신 분들 이거 롯데건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일단 소득에서 탈락이야. 그러면 두 번째 투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 이렇게 규제로 묶인 지역들이 많죠.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된다면 이런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청약을 통해 가지고 대출이라든가 또는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죠. 내 집 마련을 하기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청약은 무주택자들, 실소유자들을 위한 좋은 혜택인 건 맞는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청약은 딱 한 번이잖아요. 차라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고 자산의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들한테는 너무나 시간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이런 말 있잖아요. 공포에 살아. 떨어질 때 살아. 야수의 심장으로 그때 사야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드 있으세요? 내가 시드 있으면 내가 뭐 여기 있겠어요? 부동산에 아파트는 보러 가지? 그리고 청약을 해도 시드가 이 돈이 필요해요. 서울이나 외곽 쪽에 분양가가 한 5억씩 6억씩 해요. 차라리 그런 거 할 바야 서울 좀 외곽에 소형 아파트 작은 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존버하는 게 청약 존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이제 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하실 거고 그 낡은 아파트에서 존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저처럼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신혼부부 아니면 그러면 저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추첨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공급 확대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돈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아무거나 그냥 사도 되겠죠. 그런데 돈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현금을 가용해서 주택을 살 수 없다면 그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일단은 첫 번째는 청약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건 돈이 없어도 되죠. 당첨이 되면 10%의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게 된다면 이제 5%의 계약금을 받는 데도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난리죠. 대출을 활용하게 됐을 때, 즉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는 네. 개인 담보 대출을 활용하죠. 그죠. 그럼 이율이 높게 되겠죠. 가뜩이나 금리가 높은데 개인 담보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이제 더 많은 대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집단으로 담보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 담보 대출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건 이제 청약 당첨이 되셔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다 페이크 아니야. 그 청약 안 되면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살기 한번 오늘 굳히게 한번 들어갈게요. 이 청약은 있죠.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타입 외에는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내가 청약했는데 갑자기 길가 자리에 있는 거 당첨되거나 저층에 당첨됐다고 생각해봐. 포기하면 이거 당첨 제한에 또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청약이 이게 선분양 제도야. 분양 이후에 공사하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딜레이 되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랑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건설사라든가 자금 여력이 없으신 수요자 측면에서는 선분양 제도를 오히려 더욱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건설사는 그렇다고 치고 수요자도?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업 자금을 빨리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양 제도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수요자 측면에서는 내가 만들어진 주택을 보고 살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금이 없는 수요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분양 제도로 5%나 10%의 계약금을 선납해 놓고 나머지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자산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분양 제도가 나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오늘 뭐 나름 수준 있는 토론이 아니었나. 아니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또 청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좀 꿀팁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꿀팁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으로 나뉘어져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분양을 하는 거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민간 건설사가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당첨자 선정 방식이 이제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청약 통장에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고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공고 이전에 일시불로 8호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납입해 놓으면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그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좋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을 모두 고려하신다면 만 17세 이후부터 월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뭐 청약이 이다 아니다 뭐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선택지가 틀려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나한테 맞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품격 있는 부동산 토론 배틀이었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